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더군요. 몰상식하게 무슨 짓이냐고 제대로 한마디 해주려고 했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한 여성분을 보고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아이들을 보고 짓고 있는 맑은 미소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 여성분의 미소는 제가 어디선가 봤던 미소였습니다. 그간 저는 예쁘다고 소문났던 연예인들도 만나봤고 모델들도 만나봤지만 전혀 제 심장은 뛰지 않았죠. 그랬던 저희 심장이 한번 뛰었던 적이 있죠. 바로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졌던 하숙집 아주머니를 볼 때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쪽을 바라봤죠. 아이들을 뛰어나가더라고요. 아마 이 도서관의 정규 수업인 듯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제 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혹시 학부형이십니까? 그녀가 가까이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섬세한 피부에 선명한 윤곽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목구비의 조화. 그녀가 확실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가 큰 은혜를 졌던 하숙집 아주머니가 맞았죠. 하지만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무척이나 변해서 그녀가 못 알아볼 게 분명했죠. 무엇보다 그녀와 저 사이에 얽힌 복잡한 과거를 생각하면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대답이 없자 저 멀리 가기 시작하더군요.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절대 다시는 그녀를 놓치기 싫어서 달려가서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서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찾고 있었습니다. 저 민호예요. 기억나세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꽤나 유명한 학원 강사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제가 쥐뿔도 없던 시절 큰 도움을 받았던 하숙집 아주머니와 복잡하고 얽힌 관계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합격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문제는 지낼 곳이 없었죠. 저희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성적이 되더라도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을 다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학원 강사가 될 거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으니까요. 제게 대학 간판은 무척이나 중요했고 무엇보다 우물 속 개구리가 아닌 넓은 세상을 보며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더군요. 부모님 지원 없이 서울에서 갓 20살이 된 녀석이 살아남기란 참 힘들었습니다. 변변한 반지하 원룸 하나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전단지에 붙어있는 하숙집 광고를 보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전단지에 가격표가 찢어져 있었다는 점이죠. 이곳의 가격도 제게 무리일 것은 알지만 정말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하숙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러니 한 여성분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여성분은 처음 보니까 말이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 주인 아주머니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이전 단지 보고 왔는데. 전단지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이해한 듯 그녀가 싱긋 웃더군요. 아내 주인 아주머니 없어요. 네. 제가 여기 하숙집 주인이니까요. 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죠. 제 주변 또래인 20대랑 비교하더라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 탱탱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지니셨는데 아주머니셨다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어 그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쥐꼬리만한 돈이었죠. 저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잠깐만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돈을 받고 잠깐 주춤하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연하죠. 저희 하숙집은 엄청 싼데 이 정도면 반년은 머무를 수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다행이었죠. 저는 이곳이 아니라면 노숙이나 하면서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보다 의아한 점은 있었죠. 이렇게 작은 돈으로 6개월이라니. 아무리 하숙집이 싸다지만 이 돈으로는 반지하 원룸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내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었죠. 하숙집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 지내는 학생들과 조금 친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주인 아주머니께 드렸던 금액으로는 여기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이 하숙집이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게다가 이 하숙집을 살 때 대출금도 많이 껴서 실상 돈도 없으셨죠. 아침, 점심, 저녁의 수도비에 전기세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주인 아주머니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에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꼬박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도움은 드리지 못할 망정 오히려 손해만 끼쳐드려서.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무슨 일인지 이해하신 듯 하더라고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더군요. 게다가 코끝을 찌르는 향긋한 향기까지. 정말 그때 심장이 요동쳐서 죽는 줄 알았죠. 괜찮아요. 이 하숙집 말고도 다른 수입원이 많아서 제게 별손해도 아니니까. 거짓말었죠. 제가 너무 죄책감을 가질까봐 하시는 거짓말 말입니다. 아주머니께서도 지금 많이 힘드신데 말입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아주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제가 꼭 유명한 학원 강사가 돼서 꼭 몇 배 아니 몇십 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민호 학생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살게요.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랬는데 민호 학생은 정말 눈이 빛나네요. 꿈이 있는 사람들의 눈은 항상 빛나는 법인데 정말 멋있네요. 제가 조금만 어렸다면 한번 꼬셔봤을 텐데. 아주머니께서 킥킥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장난이셨겠지만 저는 도저히 장난으로 받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배찢장이 된 것 마냥 새하얘졌죠. 그 뒤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 마치고 나서는 매번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과 학비를 충당했죠. 그런데 아무리 알바를 해도 도저히 등록금과 학비까지 충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갓 20살이 부모님 지원 없이 혼자서 독립하는 건 무리더군요. 저는 하숙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민호 학생 아직 기간 남았지 않아요? 6달 안 되었잖아요. 그에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차마 등록금과 학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원래 살던 곳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무언가 깊은 고민을 하시더니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호 학생, 제가 등록금이랑 학비 지원해 줄 테니까 쭉 다녀요. 네.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민호 학생, 저도 사실 강사가 꿈이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했지만 민호 학생만큼은 꿈을 이뤘으면 하니까요. 민호 학생이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빛나는 눈은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민호 학생, 제가 말했잖아요. 저 다른 수입원도 많다고. 그러니까 등록금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대신 다른 학생들한테 말하지는 말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정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 그때의 감정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형편이 넉넉하시지 않아서 엄청나게 큰 결정이 필요하셨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 뒤로 학교 공부에만 매진하며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고 제 이름을 건 학원을 차리게 되었죠. 그때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쥐뿔도 없던 저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정말. 아주머니께 입은 은혜는 평생 갚아도 부족했죠. 그리고 이 학원을 차릴 때는 아주머니께서 하숙집을 운영하며 거의 평생 모은 돈을 지원해 주셨죠. 아주머니께 꼭 학원이 잘 되고 전부 갚고 평생 호강시켜드리며 살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죠. 아니, 정말 제 모든 걸 바쳐서라도 잘 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군요. 제 예상과 달리 학원에 학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좌절스러운 마음을 가득 안고 하숙에 돌아왔을 때 아주머니 말고 다른 아저씨께서 계시더라고요. 여기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습니까? 아, 여기 대출금 못 갚아서 여기 건물 경매로 넘어갔어. 아마 그 아주머니 쫓겨났을걸? 저는 그 뒤로 아주머니가 있을 만한 곳을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종적을 감추신 모양이었죠. 정말 너무 큰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학원을 차릴 때 돈만 지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니 하다못해 등록금만 주지 않으셨더라면 제게 남은 게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저는 아주머니를 호강시켜주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녀에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욱 학원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죠.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준 것의 몇십 아니 몇백 배로 갚아주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왜 안 되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해봤습니다. 교수법이나 교재의 문제는 아니었죠. 바로 얼굴과 발성법에 있었습니다. 잔인하지만 제 얼굴은 그다지 보기 좋은 얼굴은 아니었으니까요. 성형도 했고 발성 학원에 가서 발성법도 아예 고쳤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 뒤부터는 정말 학원에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며 강의에만 매진했습니다. 결국 진심은 통한다던가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결국에는 한 강의에 몇천 명이 듣는 대형 강사가 될 수 있었죠. 돈이야 정말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벌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 옆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죠. 제 인생의 중요한 부품 하나가 빠진 느낌이었죠. 사실상 포기하고
휴양차 갔던 지방에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를 만날 수 있었죠. 바로 그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저 민호예요. 기억나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저를 보고서는 획 지나치더군요. 그야 당연하죠.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아예 변해버렸는데 저를 알아볼 리가 없죠.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잠깐만요. 하지만 놓치기 싫었습니다.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한 남성이 저를 잡아세우더군요.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죠. 아마 스토커같이 보였겠죠. 화난 게 당연했습니다. 여기가 총구석 도서관이라고 만만하게 보이나 본데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말했죠. 그분도 제 목소리를 듣더니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군요. 김민호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제서야 저를 알아보더군요. 그분은 제 학원에 문제를 공급해 주시는 출판사의 사장님이셨죠. 여긴 갑자기 무슨 일로? 그 뒤로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잠깐 휴양차 여길 오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의아해하며 그러더군요. 갑자기 그 아주머니한테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렸죠. 이내 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군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찾아 헤매시던 분이 저 아주머니셨군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술 마실 때마다 아주머니에 대해 말했거든요. 주변에서는 모두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죠. 그야 모델이나 연예인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주머니에 대해 이야기만 하니 말이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성형을 하고 발성법도 달라졌다 보니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려. 그러자 최 대표가 말하더군요. 아주머니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마 말하기에 적절한 때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우선은 아주머니의 상황부터 알고 싶었죠. 최 대표에게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사연을 듣고 너무 딱해서 이 도서관에 취업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었다고. 사시는 곳도 반지하의 빚도 많은 것 같아 생활이 힘들어 보이시지만 도와드리려고 하면 한사코 거절하신다고. 혹시 아주머니 언제 출근하세요? 선생님이 갚아주시게요? 아마 금액이 몇 억 단위, 아맞다. 최 대표님이 피식 웃으시며 말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 몇 억은 그리 큰 돈은 아니죠. 아침 9시에 출근하십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갔죠. 아주머니께서 즐거운 표정으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쉬는 시간에 그녀가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로 가더군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죠. 여러 은행 앱들이 깔려 있더군요. 저는 그 휴대폰에 접속해서 대출 내역들과 납부해야 될 가상 계좌들을 제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어느덧 모두 찍었을 시점 갑자기 옆에서 음성이 들리더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아주머니시더군요. 엄청 화나신 표정이었습니다. 그럴만했죠. 누구든 갑자기 자기 휴대폰을 보면 그렇게 화나는 것이 당연했으니 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아이들 보는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긴 싫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엄청 냉랭한 음성으로 말하시더군요. 그렇게 싸늘한 표정의 아주머니는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오해를 풀려고 해봤자 괜히 악영향이라는 것을 느껴 잠깐 자리를 피했죠. 잠깐 저 멀리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아주머니가 계신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군요. 그 남자를 보더니 아주머니는 벌벌 떠시더라고요. 이내 둘은 같이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아줌마, 내가 분명히 이번 달까지라고 했는데 왜 안 갚아?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그 정도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아줌마, 장난해?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자가 너무. 말들 들어보니 아주머니께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해 사채를 잠깐 빌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작은 금액 생활비만 빌렸는데 몇 달 만에 이자가 원금의 몇십 배가 된 거죠. 정말 쓰레기들이었죠. 아줌마, 그러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지. 아줌마 얼굴 반반하잖아. 아무래도 그건. 그 뒤부터는 입에 담기 힘든 말이더군요. 아주머니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감에 체념하신 듯 하셨습니다. 이내 그 녀석이 아주머니의 뺨을 치려 할 때 저는 성큼 걸어가서 그 팔목을 낚아챘죠. 녀석이 저를 보더군요. 뭐야, 너는? 겨우 그런 푼돈 가지고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뭐? 푼돈? 몇 천만 원이 푼돈? 너 뭐 돼? 계좌 줘봐. 저는 녀석에게 계좌번호를 받았죠. 그리고는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표정이 썩더군요. 뭐? 이거 한참 못 미치잖아. 분명 4천만 원.
저는 녀석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죠. 녀석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 명함은 저희 나라에서 최고의 변호사의 명함이었거든요. 그 변호사분은 저와 전담 계약을 하셨죠. 즉, 저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분이 처리해 주시는 거죠. 원금에 시중은행 이자율 쳐서 넣었는데 뭐 문제 있어? 아님 진짜 법대로 해. 녀석이 저를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이런 총구석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모양이죠. 녀석은 아주머니를 쓱 보더니 그러더군요. 아줌마, 운 좋네. 그러면 녀석은 저 멀리 걸어가더군요. 대체 어떻게든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일단 도와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조만간 돈을 마련해서 드릴 테니 여기 계좌번호 좀 적어주세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니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아주머니는 하숙집 이후에 정말 많은 풍파를 겪으며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를 없다는 걸 알게 되신 것 같았죠. 지금 아주머니는 상당히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그야 갑자기 휴대폰을 뺏어서 본 녀석이 이번에는 갑자기 사채업자의 빚도 갚아줬으니 말이죠. 이걸 빌미로 자기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 무서우신 거겠죠. 이전에